안녕하세요. εν상TV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또 가지시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토지가 여러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수용됨으로써 자신들의 보상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사업이 많이 없어지고 축소돼서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많이 중요성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전화상으로 유튜브 상으로도 이렇게 문의를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손실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에는 내 토지의 가치를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업권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영농권이라든지 광업권, 어업권 같은 권리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뢰하신 분은 가설 건축물이라 해서 건축물을 통해서 정식적인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불법 건축물은 또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가설 건축물을 통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행위를 하시면서 있다가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가설 건축물의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권리도 그 권리가 합당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은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법률에 의해서 그 규정에 합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의 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토지는 그 기간이나 그 다음에 내용이 맞으면 보상 절차에 의해서 협의 보상과 그 다음에 수용 보상, 그리고 나중에 그 수용 보상에 불합리하다 느끼면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 보상을 재결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영업권은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통상 우리가 협의 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이주자라든지 협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대책용지라든지 또는 대토용지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 보상의 과정을 협조해야지만이 그 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영업권, 광업권과 같은 또는 여러 가지 내가 행위를 행해서 영업활동이나 영농활동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권리를 보상받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시계획인가와 그 다음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분은 가설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행정관청으로부터 그 영업행위의 인허가라 그럴까요? 영업행위의 어떤 허가를 갖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겁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분은 이런 가설 건축물 내에서 영업행위했던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시계획 인가 전부터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시계획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겠죠. 네,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해야 됩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된 이후에 중간에 들어와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항상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업인정고시가 나기 전부터 거주하고 전부터 영업행위라고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내 개인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 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인정고시가 언제 채택되느냐. 그 사업인정고시를 전후로 내 토지가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업권이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토지 보상에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토지 보상의 과정과 또 그다음에 잔여지 매수 또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는 토지 보상만이 보상을 받고 안 되면은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보상가를 높이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 특히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택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통한 그런 대규모의 개발사업단지에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협의 보상 단계에서 이주다택지라든지 협의다택지라든지 또는 대토라든지 생활대책용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툼을 해서 조금의 이익을 얻어서 보상가를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협의자, 이익자 또는 기타 동지의 토지를 수익액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상태로 나중에 향후 미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보상이라서 무조건 그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이의를 통해 가지고 보상가를 높인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보상받는 단계가 어디고 그 다음에 협의 계약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오히려 그러한 추가적인 토지를 매입해서 이익이 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토지 보상이건 개발부담금이건 영업의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률에 그 해당 법률을 명확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토지 보상은 토지 보상의 과정의 단계를 반드시 순서대로 좀 알아야 되고 내가 방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단계에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보상받거나 아니면 잔여지도 영농에 대한 잔여지냐 상업권에 대한 잔여지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의 내용이 수용이 되는 게 어떤 과정을 되는지 또 이 시행하는 업체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도 법률을 통해서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토지보상이나 개발부담금은 개인이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계신 행정사들, 특히 토지보상이나 개발부담금을 잘 아시는 토지 전문가 행정사들에게 본인의 고민을 가서 상담해 보시고 그 통해서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든지 해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가설 건축물의 영업권에 대해서 토지 보상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서 의뢰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사업의 법률 시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행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의뢰하신 분은 아직까지 사업 인정 고시만 됐을 뿐이지 실질계획 인가라든지 다정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계획 인가를 통해서 내 영업권을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열람 그 과정을 통해서 협의 제기라고 했죠. 협의 제기 당시에 어떻게 제출을 하고 제시를 하고 내 권리를 찾는지에 대해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단계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